이제서야 뭘 어쨌길래 키워드가 이제서야냐는 거죠. 보겠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사퇴했습니다. 네, 김경 서울시 의원 입장문을 내놨어요. 입장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김경 시의원, 사실 이 시의원을 내려놓으려면 진즉에 좀 내려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타이밍이 왜 이제? 왜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뚜렷한 증거나 어떤 주의 어떤 조사가 완벽해지면 그때서야 내려놓더라고요. 그게 대다수의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어떤 습관 같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장고 뒤에 악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려놓고 수사를 받았으면 그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으나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모든 책임을 지고 네.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것은 구속은 피하겠다 라는 입장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어떤 본인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을 테니 제가 봐서는 영장이 신청될 것 같아요. 보면은 청구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그런 피의자로서의 태도가 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락에서의 좀 뒤늦은 어떤 그런 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 좀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는 정말 내려놔야겠다. 내려놓고 좀 더 반성하고 아까 사죄합니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는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짧게 이경민 변호사님. 그럼 지금 물론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다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공개된 사안만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요거 이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시의원직을 내려놓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네.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증거 자체가 뭐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초기부터 좀 대응을 했던 부분이 바로 본인이 출국을 해버렸고 그리고 텔레그램도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이를 반복했기 때문에 너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이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아마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런 정도의 승부수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으로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또 나올 의혹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성을 좀 낮추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구속이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나올 것도 더 있어 좀 보인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지금 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왜? 서울시 의회에서 이거 사직서 내긴 했는데 이거 수리 안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윤리위 강행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사실 사직서를 수리하면 바로 그냥 퇴직하고 어떻게 뭐 꼬리 자르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석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시 의원이 내려놓는다고도 내려놔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김경시 의원 관련해서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앞으로도 나올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발뺌하던 김경 처벌받겠다 시의원 사퇴. 여중진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 MBN 뉴스 7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단독 보도로 연달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뭔가 후원금이 다른 의원한테도 전달된 정황이 있다라고 저희가 MB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일단 2023년 7월 3일 통화 녹음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저희는 일단 D 의원실 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D 의원실 보좌관한테 뭐라고 얘기냐. 나 이거 강서구청장 관련해서 요거 나 경선 좀 하고 싶은데 요거 어떻게 좀 얘기 전달이 안 될까? 했더니 그러니까 그럼 좀 내가 와서 얘기하면 좀 될까? 했더니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했더니 내가 빈손으로 가긴 좀 그렇고 내가 그럼 가기 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좀 후원 좀 하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볼까요?
이 남편 계좌로 돈 보내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 말고 보좌관이 얘기한 거 있죠. 아, 네. 그거 제가 약 미스했네요.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웹 포스터 그럼 보내드릴 거기 계좌, 후원 계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거기로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 계좌로 돈 보내면 돼요 하고 지인한테 전화 통화를 합니다. 요 녹음이 있어요. 남편 계좌로 보내면 돼요.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남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지인이 그럼 내가 의원한테 보낼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 의원의 실명까지도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D 의원이 누군지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D 의원한테 뭔가 이런 돈을 보내자 어째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요 통화를 한 이튿날 해당 D 의원의 후원금 계좌 고액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500만 원의 고액의 후원금이 입금이 됐더라는 거죠. 이게 그 지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500만 원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군지를 봤더니 김경시 의원의 최측근인 한 다른 사람. 이번에 김경시 의원 미국으로 가서 이거 뭐야 왜 간 거야 라는 얘기 있었죠. 근데 미국 갈 때 같이 간 사람입니다. 같이 간 그 지인이 본인 명의로 500만 원의 해당 의원한테 후원금을 냈더라라는 거예요. 이창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런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합법을 가정한 위법이잖아요. 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500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죠? 차명으로 네. 했다는 자체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것은 당연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그러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되고요. 하지만 김경 서울시 의원의 PC에는 저 외에도 수많은 녹취가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비단 저것밖에 없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것은 해당 의원도 역시 후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정황들이 있고 녹취가 있는 것까진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인 건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누구누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며 지인, 해당 의원, 보좌관, 김경시 의원 여러 명이 연루돼 있거든요. 어디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받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고 네. 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지인이 중간에 껴있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 부탁을 받아서 했다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제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인지 여부도 깊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지인마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인도 여기에서 처벌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좀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드러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실형까지도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돈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여러 명한테 받은 것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돈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지 이런 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도의 불법성을 알고 같이 동참한 이상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안이 김경시 의원, 지인, D 의원을 떠나서 오늘 중앙일보 만평 좀 같이 볼까요? 오늘 만평입니다. 지금 경찰인 것 같아요. 경찰이 영차 김경이라는 고구마인지 감자인지를 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가 줄줄이 강선우가 나오고 아무개가 나오고 또 나오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줄줄이 나온다. 제목하여 두근두근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 입장에선 누구 또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두근두근 하지 않겠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두근두근하겠죠. 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공천헌금 부분과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두근두근이 그 불안감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메간매직식의 공천원금은 아니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김경시 의원이나 뭐 강선우 의원과 연관이 돼 있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김경시 의원과 좀 친분이 있었던 의원들은 조금 굉장히 고약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름만 거론돼도 네.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 정치 후원금 자체를 받을 때 보좌관선에서 끝나고 나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 이름 자체가 김경시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지를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불법 자금이라든지 정치적인 관행들을 묵인해 준 의원이 있다면 이 자체는 정치적 책임을 과하게 져야죠. 네. 저희 오늘 키워드가 이제서야라는 거였었죠.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 만평은 이 그림입니다. 보면 지금 앞에 볼까요? 앞에 김경시 의원이에요.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뒤에 누가 있느냐. 1억을 받은 강선우 의원이 의자를 이고 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짧게 여쭤봅니다. 지금 김경시 의원 이제서야였었거든요. 강선우 의원은 의원직 사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가 만평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떤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김경시 의원도 그 의원직을 내려놨는데 시의원이 국회의원이면 더 큰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왜 그대로 자리를 쥐고 있지? 의자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시 의원의 처벌받겠다는 그리고 시의원 사태가 강선우 의원에게 가장 큰 어떤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어차피 이야기를 해도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처리를 하려면 어차피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니까 그러면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체포동의안이 오고 그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영장심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돼서 의원직 신분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강 의원도 지금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압박이 실천으로 이어질 건지 아닌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